네, YTN의 아주 유명한 프로인데요. 돌발 영상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돌발 영상을 제작을 했다. 이 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 고한석 지부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솔직히 저는 이게 이제 금방 삭제가 되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는데 네. 지금 리허설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제작을 했다. 일단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돌발 영상 내용이? 이게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범죄라고까지 하는데 이거 말하면 범죄가 될지 몰라서 네. 두려운데 네. 내용은 국민과의 대화 전에 리허설이 있었고요. 네. 그 리허설 내용이 시민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장관들이 대답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오시지는 않으셨고 대통령의 대역을 하신 대통령실 직원분이 대신 대답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리허설 장면이라고 하는 걸 고지하면서 그걸 이제 그 네, 편집을 네. 해서 뭔가 내보냈다. 네, 리허설 장면을 보여주고 실제 국민과의 대화에 어떻게 방송됐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비교해서. 거죠. 예. 근데 진짜 논란이 되는 것은 보통 리허설 장면은 이제 방송에 이제 송출하지 않는 게 이제 그동안의 관행인데 이걸 어겼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핵심 쟁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은 그거예요. 그게 뭐 언론이 양심을 저버린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내부 조사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내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도 열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상 담당 부서장이 네. 국가의 중요한 행사니까 녹화 버튼을 미리 누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잠깐만요. 녹화 버튼을 누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 이게 코리아 풀이라는 게 있어요. 장소가 협소하거나 국가 아주 중요한 행사. 그럼 풀 기자가 들어가서 찍죠. 예. 그럼 12개 방송사가 순서를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각 사로 송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리허설 장면을 송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걸 녹화를 하라 지시를 했다. 이게 온에어가 되고 국민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뭐 앞뒤로 하다가 놓칠 수가 있으니 미리 녹화를 하라는 거였고 네. 그게 좀 일찍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돌발 영상 제작팀이 제작을 한 거고. 근데 그 부서장은 어쨌든 그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 부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네. 잘 모르고 있었다. 일단 나중에 그러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허설 장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어떤 본인의 해명이 납득이 되는 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부서장님 좀 알았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도 열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막아낀다 이런 표현 종종 쓰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의도가 있었다면 의도가 그렇게 분명했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려고 그런 식으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했으면 저희가 왜 30분 만에 그 영상을 내리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그렇게까지 사과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연출된 거다. 30분 만에 올리고 내리자. 이럴 정도의 게릴라식 비판을 할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대단한 특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네. 일단 그러니까 중간 정리는 그러면 지금 코리아풀에서는 바로 이거에서 그러니까 자체 징계처럼 앞으로 한 달간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다. 이것도 감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에서 국가 중요 행사 풀에서 한 달 넘게 빠진다는 거는 대단히 큰 손해고 피해거든요. 그럼요. 방송사 중에 특히 영상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리허설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 것은 업계의 묵계고 관행이고 원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딱
그 뭐라고 할까 보편화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리허설 장면을 물론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코리아 프리라고 해서 중계, 라이브 12개사가 참여하는 거기서는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불문율 같은 겁니다. 전례는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실수다라고 이제 그 자체 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여권에서 지금 책임자 문책이라서 우장교 사장까지 어떤 사장의 사퇴까지 지금 요구가 나섰는데 이건 과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는 과한 요구라고 받아들이고요. 이 과잉 대응입니다. 일단 저희가 풀단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방송도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범죄라고까지 하고 언론인의 양심 이야기하고 조작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예,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 여권에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그 과잉 대응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좀 그 분석을 하세요? 그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 정부의 언론관이 우리 편이랑 내 편이랑 상대편이랑 갈라서 우리 편이 아닌 언론은 적대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 뭐 MBC도 그런 경험을 겪었잖아요. 대선 당시의 보도 때문에 MBC와 YTN이 찍혔다는 얘기는 뭐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찍혔다. 예. 이게 돌발 영상은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시그니처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네. 교차 편집을 한다는 거는 돌발 영상이 그동안 쌓아온 어떤 축적된 노하우예요. 그런 기법은 많이 써왔다. 예. 그런 기법을 수없이 많이 써왔는데 다만 그게 이제 그 교차 비교의 대상이 리허설 장면은 아니었는데 그걸 써서 문제였다 이런 거죠. 예. 그걸 악의적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에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제작 과정에서 자체 검열을 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아무튼 근데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방송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경위를 파악할 거고요. 잘못이 있다면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서장 녹화 버튼 누르라고 지시했던 이런 사람이 그럼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인사 문제는 예민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부장님 모신 김에 네. 지금 YTN 그 지배구조 문제 오늘 그 지금 YTN 주주구 중에 한 곳이 지금 한국 마사회인데 네. 마사회가 오늘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리고요. 네. 애초에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유휴자산 그러니까 9,4억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자회사 합병 등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다. 성장성이 앞으로 크다. 그렇기 때문에 YTN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수차례 압박을 했고요. 농림부 차관한테 마사 회장이 불려 들어간 뒤로 연내 매각 그러니까 이달 안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이 급선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마사회 노조도 본인들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파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한전 KDN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하네요. 네, 똑같습니다. 한전 KDN도 애초에는 YTN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산자부에서 이제 팔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정권의 결국은 뜻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 마사회가 지금 2대 주주인가요? YTN에? 한국 마사회는 4대 주주입니다. 4대 주주 몇 퍼센트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9.52%. 9.52. 그리고 만약 한전 KDN하고 그러면 마사회 지분 합하면 30%가 넘는 것이 되겠네요. 지분율이. 예, 30%가 넘고 그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YTN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저희가 이 문제도 몇 번 짚은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한 언론사 네. 이런 쪽이 지금 그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YTN 내부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언론사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내부에 뭐 인수 TF 같은 것도 꾸려졌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한국경제신문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면 YTN 직원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혹시 좀 분위기는 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사실은 많이 참담하죠. 그래요? 저희가 공적 지배구조 하에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많이 마련을 했거든요. 사실 YTN이 2008년도에는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 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사장이 내려오면서 예, 거기에 예. 저항을 했고 6명이 해직됐어요. 그때 해직됐어요. 큰 진통이 대량 있었죠. 맞아요. 대량 해직 사태를 겪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오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정방송 제도를 만들었고요. 공정방송위원회가 노사 합의로 매달 열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도 있어요. 시청자위원회도 있고요.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사형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일거에 무너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만약에 지분이 매각이 되는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는 이제 공기관이다 보니까 경영과 편집, 보도에 전혀 간섭을 안 했는데 네. 그게 바뀐다. 이걸 가장 우려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네, 맞습니다. 보도국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요. 또 사형화가 되면 자본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그렇다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구조조정이나 그런 위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조조정까지 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매각 시점은 언제쯤으로 지금 가늠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정 KDN 측이 밝힌 시간표에 따르면 내년 9월쯤이면 매각이 끝이 나고요. 매각 절차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 그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총선 전에 YTN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내후년. 내후년 그렇죠. 네. 내후년 총선 전에 YTN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거고 YTN 지분이 어떤 회사에 넘어가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8월이니까 8월 이후에 아마 방통위 승인 절차가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내년 하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한석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었습니다.